한때는 어르신들로 북적이던 탑골공원. 요즘은 텅 비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전에 그 많던 노인분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부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대에 공원이 어르신들로 가득했는데요. 지금은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걸까요? 단속이 심해지고 경찰차가 자주 오니까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으셨죠. 그럼 그 많던 분들은 지금 어디서 하루를 보내고 계신 건가요? 복지관 가시는 분도 있고 종묘공원으로 옮기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는 다들 각자 편한 곳을 찾아 흩어지신 겁니다. 서울 종로 한복판. 도심의 소음 속에서도 유일하게 어르신들의 웃음과 대화가 흘러넘치던 곳, 탑골공원. 그곳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하루의 출근지였고, 누군가에겐 외로움을 달래주는 쉼터였으며, 또 누군가에겐 마지막 사교의 장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장기판 앞에 앉아 서로 훈수를 두고 커피 한 잔을 나누며 허기진 속을 달래고 오늘도 나오셨네라는 인사 한마디가 하루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외로움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풍경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텅 빈 의자, 먼지 쌓인 장기판, 침묵뿐인 팔각정. 그 많던 노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울시의 단속.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거리에 쓰레기가 쌓이고 경찰이 하루에도 수차례 출동했습니다. 결국 단속은 강화됐고 장기와 바둑판은 철거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몸에 밴 하루의 습관, 아침마다 공원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갑자기 끊긴 겁니다. 그들에게 탑골공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유일한 안식처, 마지막으로 사회와 이어지는 끈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갈 곳 없는 하루, 그리고 고독뿐입니다. 복지관은 낯설고 종묘공원은 이미 낯선 무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앉을 벤치는 있어도 마음을 붙일 자리는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는 당연했던 자리가 오늘은 단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 하나가 노인들의 삶을 뒤흔들었습니다. 의자를 잃는다는 건 단순히 앉을 곳을 잃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내 자리가 없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길가에서 장기판을 펼치고 누군가는 낯설게 복지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집 안에서 혹은 거리 한쪽에서 방황했습니다. 어제까진 내 자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어디에도 없다. 그 허무가 하루를 집어삼켰습니다. 탑골공원의 빈자리는 단순한 풍경이 아닙니다. 그건 노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린 균열의 상징입니다. 지금도 어르신들은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오늘 하루를 어디서 보내야 하는가? 탑골공원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느티나무도 팔각정도 돌벤치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앉을 자리는 있지만 마음을 붙일 자리는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하루는 어디로 옮겨간 걸까요? 공원이 아닌 낯선 복지관, 책 한 권이 놓인 북카페, 혹은 집안의 적막한 방 안. 그곳에서 이어지는 노인들의 하루는 탑골공원의 소란과 웃음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을 끝까지 추적하려 합니다. 사라진 그 발걸음, 흩어진 하루의 행방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탑골공원의 문이 닫히자 노인들의 하루도 갈라졌습니다. 같은 세대, 같은 나이.
그러나 선택은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길로 나왔고 어떤 이는 복지관으로 갔으며 어떤 이는 집에 남았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풍경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풍경, 길바닥입니다. 공원에서 내몰린 노인들 중 일부는 결국 길에 자리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모퉁이, 시장 입구, 건물벽 그늘. 거기서 낡은 장기판을 펼치고 바둑돌을 늘어놓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눈살을 찌푸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들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라도 앉아야 하루가 간다.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람과 먼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그들은 억지로라도 모여 앉아 과거의 습관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웃음은 적고 대화는 짧습니다. 늘 경찰차가 오지 않을까 눈치를 보며 장기야를 두드리는 그 손끝엔 불안과 체념이 동시에 묻어 있습니다. 두 번째 풍경, 복지관입니다. 구청이 권하는 대안. 시원한 에어컨, 깔끔한 테이블, 질서 정연한 규칙. 처음엔 좋았습니다. 하지만 곧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장기를 두어도 훈수는 금지, 웃음소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낯선 규율은 공원에서의 자유로운 공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노인들은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여기선 재미가 없어. 숨이 막혀. 낯선 공간에서 서로 눈을 피하며 앉아 있는 모습은 마치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밖은 덥고 안은 갑갑합니다. 복지관의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갈 곳 없는 하루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풍경, 집입니다. 어떤 노인은 아예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탑골 공원에 나갈 이유가 사라지자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겁니다. 창밖을 내다보며 예전 같으면 친구들과 마주 앉아 있었을 그 시간을 이제는 텔레비전의 소음으로 채웁니다. 한때는 하루의 중심이었던 공원, 지금은 고립과 침묵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텔레비전, 밤에는 멍하니 벽만 바라봅니다. 하루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친구들의 얼굴도 기억에서 희미해져 갑니다. 길바닥, 복지관, 집. 세 갈래로 흩어진 노인들의 하루. 그 어디에서도 탑골 공원에서 느낄 수 있었던 자유, 그리고 웃음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탑골 공원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노인들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그 끈이 단속으로 끊어진 순간 수많은 노인들의 하루가 갈 곳을 잃고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과연 우리는 노인들에게 어떤 자리를 남겨주고 있는가? 그 많던 노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라진 풍경, 그것은 지금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침 7시 서울 종로의 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 좁은 방 안, 시계 초침만 크게 들립니다. 70대 박노인,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을 뜨자마자 세수하고 지팡이를 짚고 탑골 공원으로 향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공원은 더 이상 그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곳은 단속으로 막혔고 그의 하루는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아침밥을 대충 넘기고 낡은 모자를 눌러쓰고 밖으로 나섭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발걸음은 습관처럼 탑골 공원 쪽을 향하지만 정문 앞에 서는 순간 다시 멈춥니다. 빈 벤치, 조용한 팔각정. 친구들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는 그림자만 드리워져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서성이다가 고개를 돌려 골목길로 발길을 옮깁니다. 오전 10시 종묘 공원 몇몇. 노인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박노인도 용기를 내서 다가가지만 이미 자리는 꽉 차 있습니다. 낯선 무리 사이에서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는 한참을 지켜보다가 그냥 뒤돌아섭니다.
혼자 온몸이 무거워집니다. 예전엔 내 자리가 있었는데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오. 배는 고픈데 집에 돌아가긴 싫습니다. 주머니엔 작은 동전 몇 개뿐. 무료 급식을 주던 교회로 향해 봅니다. 하지만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낯선 눈빛, 그 속에 끼어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노인은 발길을 돌려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뜨거운 물 좀. 편의점 구석, 사람들의 시선 사이에 앉아 라면을 먹습니다. 국물을 삼킬 때마다 가슴속 허무가 더 크게 번집니다. 오후 3시 한참을 걷다 보니 다시 집 근처입니다. 방 안에 들어가려다 괜히 텔레비전을 켜려다 손이 멈춥니다. 정적이 너무 무겁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다시 밖으로 나와 벤치에 앉습니다. 햇빛은 따갑고 바람은 습합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지만 연락할 사람은 없습니다.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가득하지만 지금 걸 수 있는 번호는 없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는 건 결국 꺼진 화면뿐입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온 노인은 반찬 가게에서 사온 김치 몇 조각으로 대충 끼니를 때웁니다. 불 꺼진 방 안 달그락거리는 소리도 금세 멈춥니다. 식탁 위엔 반쯤 남은 밥그릇과 차갑게 식은 국. 텔레비전을 켜보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더 외롭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는 결국 불을 끄고 눕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귀에는 아직도 탑골공원의 웃음소리와 바둑알 소리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은 사라져 있습니다. 박노인의 하루는 그렇게 끝납니다. 공원이 사라지자 하루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잃은 것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삶의 의미였습니다. 아침 8시 서울 성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72세 이 노인은 오늘도 운동화를 신습니다. 예전 같으면 탑골공원으로 향했겠지만 지금은 복지관으로 향하는 길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묻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복지관 가세요? 그는 미소로 대답합니다. 예, 오늘은 실버댄스 있는 날이거든요.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복지관에 도착합니다. 문이 열리자 이미 많은 노인들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트로트 음악, 활기찬 웃음소리. 탑골공원에서 들리던 웃음과는 다르지만 낯설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오전 10시 체육실에서는 실버댄스 수업이 시작됩니다. 강사가 음악에 맞춰 손짓을 하고 노인들은 박자를 맞추며 몸을 흔듭니다. 이 노인도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손동작을 따라하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옆에 선 친구가 말합니다. 형님, 생각보다 잘하시네.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립니다. 공원에서 느낄 수 없었던 새로운 인정이 이곳에는 있었습니다. 정오.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반찬은 소박하지만 따뜻합니다. 식판을 들고 앉자 옆자리 어르신이 다가옵니다. 오늘 반찬 괜찮네. 어제보다 맛있어. 이런 사소한 대화가 하루를 버티게 해줍니다. 예전 탑골공원에서 종이컵 커피를 나누던 순간처럼 이제는 이 작은 식탁이 하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오후 2시 복지관 3층 교실에서는 스마트폰 기초 강좌가 열립니다. 사진 찍는 방법, 문자 보내는 방법, 카카오톡 단체방 참여하기. 강사가 천천히 설명하면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합니다. 이 노인은 손끝이 느려도 꿋꿋하게 버튼을 누릅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손주한테 사진 보낼 수 있겠네. 그 말에
그는 잠시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연결감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오후 4시 복지관 마당 한쪽 몇몇 친구들과 모여 앉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둑판이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그냥 담소만 나누어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건강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손주 자랑을 합니다. 이노이는 듣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그 자체가 하루의 힘이 됩니다. 저녁 6시 복지관 문이 닫히자 이노이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손에 든 건 작은 팸플릿 한 장. 다음 주부터 글쓰기 강좌가 열립니다.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팸플릿을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음 주에는 뭘 써볼까 벌써 마음이 설렙니다. 밤 9시 텔레비전을 켜지만 오늘은 소리가 다르게 들립니다. 낮에 웃고 움직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던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탑골공원은 사라졌지만 내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노인의 하루는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탑골공원 같은 자유로운 소라는 없지만 새로운 질서 속에서 그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루는 방황이 아니라 조금은 더 단단해진 적응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아침 8시 서울의 두 노인은 서로 다른 하루를 시작합니다. 박노인은 좁은 방에서 혼자 일어나 탑골공원으로 향하던 습관을 억지로 눌러버립니다. 가야 할 이유도 만나야 할 사람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결국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의 하루는 시작되기도 전에 막혀버렸습니다. 반면 이노이는 운동화를 단단히 묶고 집을 나섭니다.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제 받은 프로그램 안내지가 들려 있습니다. 오늘은 실버댄스 수업이 있는 날. 그는 미리부터 설렘을 느낍니다. 정오. 박노인은 편의점 구석에 앉아 컵라면을 먹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삼키면서도 마음은 차갑게 식어갑니다. 옆 테이블의 학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조차 그에겐 내 자리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같은 시간 이노이는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반찬은 소박하지만 따뜻합니다. 옆자리 어르신이 먼저 말을 건넵니다. 오늘 반찬 괜찮죠? 그 한마디에 미소가 오갑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도구가 됩니다. 오후 3시 박노인은 공원 근처 벤치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연락할 사람은 없지만 그저 손끝으로 버튼을 눌러보는 게 전부입니다. 시간은 늘어지고 마음은 더 무겁습니다. 반면 이노이는 복지관 교실에서 스마트폰 강의를 듣습니다. 버튼 하나하나를 천천히 누르며 이제 손주한테 사진 보낼 수 있겠네라는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립니다.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하나는 고립의 도구가 되고 다른 하나는 연결의 도구가 됩니다. 저녁 6시 박노인은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김치 몇 조각을 놓고 대충 끼니를 때웁니다. 불 꺼진 방 안, 텔레비전 소리만 메아리칩니다. 그는 중얼거립니다. 오늘도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말은 곧 그의 삶에 새겨진 절망의 문장입니다. 같은 시간 이노이는 집에 돌아와 식탁 위에 팸플릿을 올려놓습니다. 다음 주부터 글쓰기 강좌 개강.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내일을 상상합니다. 오늘의 피곤함도 내일의 기대 속에서 희미해집니다. 밤 9시 박노인은 불 꺼진 방에서 눈을 감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탑골공원의 웃음소리가 맴돌지만 눈을 뜨면 현실은 적막뿐입니다. 이노이는 텔레비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오늘 배운 춤 동작을 다시 흉내내며 내일은 더 잘해봐야겠다고 다짐합니다. 두 노인, 같은 세대, 같은 도시,
그러나 하루의 끝은 극명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탑골공원의 단속 이후 누군가는 고립 속에 쓰러지고 누군가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신을 찾아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공간의 부재, 제도의 차이, 그리고 사회의 무관심이 만든 양극화입니다. 탑골공원이 비어버린 지금 노인들의 하루는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탑골공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느티나무 그늘도 팔각정도 낡은 벤치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채웠던 수많은 노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단속으로 인해 장기판이 철거되자 탑골공원은 하루아침에 노인 없는 공원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습니다. 외로운 노인들에게 마지막 남은 안식처,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사교의 장, 그리고 하루를 살아내는 최소한의 무대였습니다. 그 무대가 사라지자 노인들의 하루는 뿔뿔이 흩어져 길바닥, 복지관, 집안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갈라진 하루는 똑같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의 하루처럼 방황과 고립으로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노인의 하루처럼 복지관에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고 나름의 의미를 찾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탑골공원의 몰락은 단순한 풍경의 변화가 아니라 노인들의 삶을 극단적으로 양극화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공원을 잃은 노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집안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시간을 죽이는 하루.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길거리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오후. 내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는 절망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적응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복지관의 교실, 주민센터의 북카페, 실버댄스 모임. 새로운 공간에서 다시 관계를 만들고 새로운 하루를 채워가는 노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탑골공원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탑골공원을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탑골공원 이후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게 어떤 자리를 남겨줄 것인가? 공원은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붙일 자리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속은 문제를 막았을지 몰라도 노인들의 삶은 더 큰 공백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가 탑골공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노인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앉을 의자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웃고 말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의자가 사라져도 벤치가 비어도 그 자리가 다른 공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가 길을 열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더 많은 박노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버티다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채 잊혀지는 노인들. 그 풍경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탑골공원은 이제 과거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자리에서 던져진 질문은 여전히 현재형입니다. 나는 은퇴 후 어디에서 하루를 살아낼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간 두 노인의 하루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서로 다른 답이었습니다. 하나는 고립이었고 다른 하나는 적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탑골공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탑골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노인들의 하루는 여전히 방황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탑골공원 이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그것이 작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